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치 추가할까? 이거지 김주님이 있구나. 저는 시작할게요.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토피아 아카데미 입시 연구 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다들 대답이 없으시죠? 일단 아이들은 지금 내신에 되게 목숨 걸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중간고사 때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온 아이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래도 다 1등급 찍었으니까 좀 안심을 해도 되겠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5등급 체제라는 거에 어떤 진실을 좀 파헤쳐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대학을 어쨌든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나, 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이렇게 좀 정해와봤습니다. 네. 2028학년도 대입의 키포인트는 내신이 아닐 거고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학교생활 기록부를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좀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1.0등급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이들은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냥 1등급 안에만 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0% 안에 들면 되겠지.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와봐서 아시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은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커버를 할까? 네, 근데 애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야 돼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뭐 저라는 사람은 여러 군데서 네, 좀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은 대치동과 네, 그리고 중계동과 그리고 인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년 정도 입시를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힘들다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좀 완벽하게 잡아왔습니다. 수학 강의를 22년 하면서 같이 입시를 20년 동안 해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네, 작년, 재작년 네, 수시 합격률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 합격률에는 일단 외고랑 자사고는 뺐습니다. 네, 걔네들은 그냥 무조건 합격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만 네, 했을 때 정시를 제외한 수시 합격률을 좀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서는 좀 네,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공신력 있는 네, 뉴스데스크에 네, 실제로 출연했던 올해 3월 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좀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네,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네, 9등급과 5등급 네,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내신 9등급 체제에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죠. 5개 학기 내신 평균을 냈을 때 1.01 이런 게 아니라 1.00이 되는 아이들이 전국에 과연 몇 명 있을까? 네. 그러면 이제 뭐 말하는 사람마다 좀 달라질 수 있고 해마다 인원수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450명에서 500명 사이를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의대 합격선을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거고요. 그러니까 1.00 등급을 받는다는 건 되게 힘들죠. 게다가 지금 고2, 고3도 선택 과목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학교를 가면 이과 과목 선택하면 죽음이죠. 그죠? 나는 물리를 좀 해야겠는데, 왜냐면 나는 뭐 서울대를 갈 건데 거기는 물리 2가 필수야. 그런데 여기는 물리 2를 하기가 힘들어. 물리 1을 하기도 힘들어. 인원수가 뭐 30명도 안 되니까 내신 따기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450명에서 500명 사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5등급 체제로 바뀌면 이쪽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등급 체제로 바뀌었을 때 1.00 등급은 과연 전국에 몇 명 있을까? 네,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혹시 어머님들 느낌에? 요거 맞추시면 우리 아이가 대학 갑니다. 100명이요?
9등급일 때 450명인데요. 네, 5등급으로 바뀌면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4,500명이요? 좋으신 판단입니다. 네, 또 없으세요? 이게 저도 강의를 오래 했지만 수업하다가 질문했는데 애들이 대답 안 하면 그날 강의는 되게 하기 싫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들도 지역마다 좀 다르십니다. 오늘은 좀 내성적이신 되게 여성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많이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오래 남고 집에 가서 아이한테 전달을 해줄 때도 그 얼마였지가 아니라 야, 이 정도가 된대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대략 많이 잡으면 한 6,000명 가까이를 잡습니다. 그러면 1.00 등급이 6,000명이야. 이게 과연 뭘 의미하지? 이걸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 2026학년도죠. 서울대학교 입학 정원이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3,500명 정도 돼요. 네, 뭘 의미하는 건지 느낌 오시나요? 1.00 등급을 받아도 서울대를 갈 수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반고에서 서울대 가는 건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하죠. 그나마 지금 고1부터는 2장이었던 걸 3장으로 늘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교는 뭐 문과에서 1명, 이과에서 1명 이렇게 추천서를 주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1등, 2등 내신 평균 그렇게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종합 전형으로만 써야 되는데 일반고는 쓸 수 있는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반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저도 이제 정말 학생부가 웬만한 자사고만큼 잘 만들어진 아이, 그리고 내신도 1.2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 이 친구를 원래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걔는 문과였고요. 이과에 2명이 추천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너 그냥 한번 질러보자. 학생부 괜찮으니까. 그런데 떨어집니다. 특목자산 이길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는 어딜까요? 어디요? 네, 외대부고요. 사실은 원래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외대부고를 능가하는.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죠. 서울예고입니다. 서울예고는 그냥 다 서울대 가요. 외대부고가 항상 독보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럼 고민 안 해보셨어요? 거기는 많으면 60명을 넘게 서울대학교를 보내요. 350명이 정원이라고 했을 때 10%가 35명이죠. 그럼 거의 20%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서울대학교를 합격합니다. 물론 재수생도 있겠지만. 그러면 외대부고는 왜 이렇게 대학을 잘 보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전략이 눈에 보이세요. 왜냐하면 외대부고는 내신이 안 좋아도 대학을 가죠. 그 이유가 뭘까요? 걔네들은 교과 전형을 안 씁니다. 죄다 종합 전형으로 쓰죠. 그럼 이제 인서울로 생각을 해보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어떤 걸로 많이 뽑느냐? 종합 전형으로 훨씬 더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은 영리한 거죠. 단순히 내신 성적만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서류를 보고 서류 전체적인 평가로 1단계 합격, 그리고 면접으로 2단계 합격. 그러니까 외대부고 아이들은 내신 반영 비율이 적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서류 평가가 워낙 뛰어나겠죠. 그럼 왜 뛰어나지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 5등급 제재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1등급이에요. 그럼 누가 더 잘하니? 이거를 등급에서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왜냐하면 등급만 표시가 되죠. 아이들이 몇 등인지는 표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2%구나 5%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종합전형은 물론 내신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내신 커트라인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걸로 그냥 절대적인 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제가 수학 선생이다 보니까 만드는 걸 좋아해서 좀 만들어 봤는데 일단 9등급 체제에서 여기로 가볼까요? 2.2등급. 자, 그럼 혹시 위에 뭐 형제가 있다면 2.2등급 일반고 기준이면 대학교 어느 정도 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요. 얘네가 도전을 쓰면 중경유시 정도를 도전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건동홍숙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국숭쇠 라인을 이제 적정으로 보고 쓸 거예요. 그런데 그게 5등급으로 환산되면 1.41등급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이 섞여서 1.41등급 정도 받는 아이들. 네, 이런 수치를 그냥 절대적으로 한번, 수치만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우리 아이는 계속 2등급인데요. 그럼 2.0등급은 과연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 있습니다. 1.99, 2.03. 그럼 요 라인이죠? 여기는 그럼 3.46, 3.47등급 정도가 나오네요. 네, 일반고 3.5등급. 어디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경기도요? 인서울도 가능합니다. 서류만 좋으면 네, 가까운데 여학생은 서울여대 네, 아니면 덕성여대에서도 네, 어느 정도 네, 가능성이 나오고요. 서류가 좋다면. 그리고 삼육대학교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지금 5등급 체제로 하면 네, 내신 평균이 2.0이 나와야 네, 그래야 되지 않겠냐. 물론 합격이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냥 내신만 비교해 봤을 때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만들어 본 거죠. 그러니까 내신 3등급이 되면 그때는 거의 5등급이란 얘기죠. 네, 그럼 5등급 하면은 대부분 어머님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세요. 네, 아이들도 그럽니다. 올해도 고3 아이들 이제 상담할 텐데 내신이 작년에 제일 내신이 낮았던 아이는 7.3등급이었고요. 네, 일반고 기준이요. 네,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네, 7.3등급. 네, 어디 갔냐면요. 지방이긴 한데 4년제 공대를 합격시켰어요. 네, 물론 면접으로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걔는 들어가서 학점 관리를 잘해서 네, 대학원을 서울로 오기로 네,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럼 작년에 경기권까지 갔던 아이의 최저 등급은 5.97등급이었어요. 네, 물론 그 친구도 네, 공대를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내신이 아니라 내신을 많이 반영 안 하니까 종합전형은. 네, 그래서 서류로 1단계 합격을 하고 면접으로 역전을 한다. 네, 이런 개념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 친구들은 나는 교과 성적 잘 받아서 교과로 갈 거야. 아니요. 수능 최저가 너무 타이트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분명히 의대 증원이 안 됐죠. 네,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N수생과 반수생은 역대 최다로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2028학년도부터는 재수생이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정시로 가게 되면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정시에서도 수능 성적만 가지고 뽑는 대학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네, 이미 서울대, 고대는 서울대는 3년, 고대는 2년째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고요. 서울대는 내신에다가 과목별 세특도 반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 시작하는 학교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같이, 그리고 건국대도 발표했고요. 네, 다시 말하면 2028학년도에는 수능만 가지고 뽑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신도 챙겨야 되는데, 그런데 내신에서의 변별력이 부족하니, 네, 그래서 올해부터 나오는 지배적인 얘기는 서류평가 비율을 늘려라. 네, 실제로 지금 인서울에서도요,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을 때 서류평가를 30%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희대, 건국대. 근데 건국대는 수능 최저마저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서류가 30%면 그래도 내신이 절대적이지 않을까? 네, 오늘은 안 넣습니다. 하도 예전 거를 계속 돌려막기 해가지고 1.4등급 일반고 친구가 건국대를 썼는데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서류가 완전히 개판이죠. 네, 그래서 학생부 관리가 안 되고서는 네, 교과 전형도 힘들다. 네, 보시라고 넣어드린 거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네, 좀 넣어본 겁니다. 네, 그래서 내신 등급의 상대적 약화라는 건 내신을 못 따도 돼가 아니고요. 내신은 무조건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하에서 제일 안 좋은 공부 성향은 과목을 편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영수 사과를 배우는데 저는 수학은 잘해요. 1등급이에요. 근데 국어 3, 영어 3 이러면 그 친구는 또 안 뽑을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방면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인정을 받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담긴 학습 내용과 태도. 그럼 이제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해요. 학습 내용? 뭐야 그럼? 수업만 잘 들으면 되나? 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가져온 자료는 제가 한 4일 전쯤에 만든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기서 설명회로 보여드리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변화는 이렇게 변화가 되지만 의미는 뭔지 몰라도 되지만 전략은 이렇게 세워야 된다. 정성평가 중요도가 상승한다. 자, 정량평가, 정성평가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정량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성적을 보는 거고요. 네, 정성은 이 아이가 얼마만큼 정성 들여서 학교 생활을 했느냐. 그걸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전 과목 안정적 성적 유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2등급 구간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2등급일 수 있잖아요. 34%에서 10%까지 가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 안에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성취도의 변화는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취도의 변화라도 최대한 주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탐구 연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학업 역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도 쓸 겁니다. 2028학년도 대입을 할 때 서류를 평가하는, 대학에서 서류를 평가하는 역량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학업 역량, 두 번째는 진로 역량,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이에요. 그럼 학업 역량이라 그러면 또 내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학업 역량에서는 전공 과목에 대한 이수 여부와 전공 과목과 관련된 성취도를 보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탐구력을 봅니다. 네, 그 탐구력이라는 게 뭔지를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이건 이제 학생부 기재상 바뀐 거죠. 바뀐 겁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알고 계세요. 뭐 수상경력 대입 미반영, 봉사활동 대입 미반영,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상황 대입 미반영, 그리고 소논문은 기재 금지야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대입 미반영이라는 게 학생부에 적히지만 볼 수는 있다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학생부에 기록되는 걸 가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저쪽 경기도 판교 쪽에 가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오신 부모님 중에 질문을 하시는데 다 간 다음에 혼자 남아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왠가 하고 봤더니 이걸 물어보세요. 이게 대입 미반영이 블라인드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블라인드 처리가 아니라 대입에 미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셨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현직 고3 담임 선생님이세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 시행됐던 6월 모평에서 보시면 작년과 올해 응시자 수가 늘고 있죠. 그렇죠? 일단 졸업생, N수생 늘었죠. 그 다음에 되게 놀라운 건 사회탐구 응시자 수가 너무 높아졌다. 사탐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의치한 약수를 생각한다 그러면 학교별로 사탐을 봐도 되지만 과탐에 가중치가 붙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사탐을 봐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다는 것.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렇습니다. 공대들 특히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탐을 본다고 1등급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죠. 수능은. 정시에서 반영하는 건 뭐죠? 정시에서 반영하는 건 표준 점수 또는 백분위. 물론 이 친구들이 사탐을 보는 이유는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과 애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1등급을 또 찍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럼 이과 아이들이 그 과목들을 언제부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이제 저한테 욕 되게 많이 먹은 애가 있는데 사회문화를 보겠대요. 과탐 하나에다가. 그래서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이거는 무조건 1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대요. 걔를 상담한 게 2월 말이었거든요. 그래 그럼 공부 얼마나 했어? 그랬더니 아직 못했어요. 언제 할 건데? 그랬더니 1학기 기말 끝나고 하려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얘기해줬습니다. 너는 안 돼. 사탐런이라는 거는 그만큼 준비한 친구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 뽑는 걸 보시면 정시는 보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교과를 45.1%, 종합을 23.6%를 뽑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과 전형을 많이 뽑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전국이기 때문이고요. 서울로 와보면 서울대는 교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종합으로 62%를 뽑습니다. 빨간색 쳐놓은 것만 보면 서강대는 10.8%를 교과, 무려 41.1%를 종합으로 뽑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13.3%가 교과, 종합으로 46.9%를 뽑아요. 다시 말하면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상위권 대학일수록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으로 뽑는다. 그래서 합격생들을 보면 특목 자사고가 종합 전형의 합격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내신은 학교 안에 애들하고 경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생활 기록부는 학교 안에 있는 애들하고 경쟁이 아니고요. 적어도 인서울 상위권 15개 대학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경쟁할 만한 친구들, 특목자사고 아이들과의 경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 전형도 평가가 교과 100, 교과 100, 교과 100이 있지만 여기는 수능 최저가 타이트하게 붙는다는 거, 그리고 아까처럼 경희대, 그 다음에 건국대 이런 곳은 학생부 서류를 정성평가라고 하죠. 서류를 30%나 반영한다는 거.
그리고 교과를 반영하는 과목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3 때는 실제로 성적을 입력해보고 학교별 교과 성적을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할 얘기가 이거죠. 무엇이 되고 싶은지 이걸 학생부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었느냐. 과연 1학기 때 굉장히 많은 수행평가들이 있었을 텐데 수행평가에만 목숨을 걸었느냐. 수행평가에서 진로랑 연결을 해서 작성을 해봐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7, 8명이 하는 똑같은 수준의 수행평가를 한 건 아닌가. 그렇다면 분명히 특목자사고 아이들과 서류 경쟁을 했을 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포인트인데 이걸 보시면 좋습니다. 자,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지원학과 관련 교과 성적을 보는데 성적을 어떻게 보냐면 얘가 몇 등급이야를 보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느냐. 들쑥날쑥하냐. 이런 걸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보는 게 면접이죠.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특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면접 질문의 절반 이상은 세특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특을 정말 본인만의 세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나만의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을 적는 란, 이게 바로 고1 학생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잘 보이시라고 좀 크게 쓴 건데 이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교사 지도 하에 학생이 작성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거는 아래에 있는 것들을 가능한데 동료 평가서는 쓰는 학교가 거의 없고요. 자기 평가서는 쓰라고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내는 게 이겁니다. 수업 산출물. 그런데 수업 산출물이라 그러면 대부분 수행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수행평가 결과물 포함이죠. 이걸 제외한 다른 산출물들도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교사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사 지도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 이거 진로 관련해서 탐구보고서 하나 더 내도 돼 라는 얘기를 하면 교사 지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그때는 탐구보고서를 정말 기깔나게 써서 내면 돼요. 아니면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없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수능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애들한테 야 추가 자료 냈어 그러면 저희 학교는 안 받아주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한테 확인을 하죠. 어떻게 물어봤니? 그러면 선생님한테 탐구보고서 하나 넣어주세요 라고 제출을 한대요. 이게 빠졌죠. 교사 지도가 없었죠. 그러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전략은 항상 되게 선생님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찾아가서 부탁을 드려야 돼요.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학생부에 추가 자료 하나 제출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없나요?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를 평소에 이쁘게 봤다. 그러면 분명히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거절당한다고 해서 아이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특히 고3은 올해도 분명히 이제 7월 셋째 주부터 아이들 수시 컨설팅을 시작을 할 건데요. 8월 한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엄청나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예요. 제발 하나만 넣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장 많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3학년 1학기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써오면 못 믿으실까봐 요거는 실제 캡처본이고요. 뭐냐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문서가 있어요. 2025학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는 책자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여기 다라는 내용이 아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워드로 친 것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교육부에서 이미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쩔 수 없어요. 적어주는 건 선생님이니까, 입력하는 건 선생님이니까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매달려 볼 여지는 있구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목 자사고는요, 이미 학기가 시작할 때 공지를 하고 시작해요. 자, 학생부에 들어갈 추가 자료는 기말고사 끝나고 2주 동안 받는다. 그럼 아이들은 언제 준비할까요? 미리 준비합니다. 왜냐면 기말고사 끝나고 준비하기엔 자료를 만들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의 학생부가 월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세특 작성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만 보시면 돼요. 무조건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이 지적 호기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궁금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교과 시간에 했던 내용,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또는 수행평가와 연계된 것. 네, 여기서 호기심이 생겨 후속 연계 심화 활동을 한 걸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완벽한 세특이 돼요. 네, 지금부터 조금 속도를 낼게요. 왜냐면 뒤에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요건 넘어가도 됩니다. 뒤에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께 제가 항상 당부하는 건데, 저도 중3 아들이 있는 학부모입니다. 네, 저는 절대 이걸 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한테 관심을 끊었습니다. 네, 제가 제일 심각했던 사례를 보여드리면, 네, 너 사촌형 봤어, 못 봤어?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니까 서울대 가잖아. 너는 누굴 닮아서 도대체 그런 거야? 너 어떡할 거야? 네,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은 끝납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라. 네, 라는 말씀으로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 지금 고1 아이들이 이제 겪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아이들 아마 학교에서 1차 조사를 했을걸요? 안 한 학교는 기말 끝나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뭐냐면 2학년, 3학년 때 들을 선택 과목이죠. 그쵸? 네. 그거를 분명히 1차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셨나요? 혹시 나온 학교들? 보시면 약간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는 무슨 과를 갈 건데 뭘 들어야 되지? 네, 되게 의아합니다. 네, 지금 하루에도 한 7, 8개씩 계속 날라와요. 네, 선생님 저는 건축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저희 학교에서 선택 과목 뭐 할지 추천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선생님이 보내줄게 하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하나 와요. 선생님 저는 전자전기를 할 건데 뭘 해야 돼요? 하고 보내줘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걔네 부모님 2명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니 과가 다른데 왜 선택 과목이 똑같아요? 같은 학교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 학교는 그것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게 지금 엄청난 혼란으로 야기되고 있고 지난주에 대치동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미 어머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고교학점제 폐지하라고. 네. 근데 고교학점제를 망쳤다고는 하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고교학점제의 본질을 잃게 하신 분들이 사실은 대치동 어머님들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원래 내신 절대평가 아니었나요? 그죠? 근데 5등급 생겼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절대평가로 가면 특목자사만 유리해. 그러니까 우리는 등급이 필요해. 네. 그래서 5등급 만들어준 거고요. 네. 그 다음 특목자사고 안 없어졌죠. 없어지기로 했다가 네. 수능도 자격고사화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문이과 통합이 돼버렸죠. 네. 고교학점제는 실제로 본질이 조금 흐트러진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봤더니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 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생겨난 과목의 개수가 기존의 고2, 고3 아이들보다 한 1.7배 정도가 많아졌어요. 네, 훨씬 많아졌어요. 그럼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평균 개설 과목이 105.3개, 진로나 융합도 48.8개로 집계가 되는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선택 과목이 없어요. 민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170개의 선택 과목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북일고라고 들어보셨죠? 네, 하나고, 상상고, 뭐 외대부고 하면 북일고는 A 하잖아요. 북일고는 130개 정도의 선택 과목을 깝니다. 네, 굉장히 많은 과목을 깔죠. 네.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이미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 네. 그리고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들어야 돼. 근데 그 과목의 인원수가 20명밖에 안 돼. 그럼 20명인데 5등급으로 산출되면 2등 안에 들어야 되죠. 2등 안에 들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신이 중요하니까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과목을 들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때 일반고는 어쩔 수 없잖아요. 괜찮아, 이거 들으면 돼. 그리고 대신에 이거 안에서 네가 열심히 탐구했습니다를 보여주면 돼. 그걸 오히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건 실제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진로를 강요한다. 이건 뭐냐면 사실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진로 탐색 학기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죠? 2학기 기말 끝나면 뭐 하죠, 애들? 영화 봐요, 학교에서. 아니면 자요. 아니면 뭐 공부한대요. 알고 봤더니 그냥 지껏 문제집 풀고 있고. 아니면 나가서 체육활동하고. 아니면 반끼리 뭐 어디 체험학습 가고.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죠. 그리고 1학년 올라왔더니 너 꿈이 필요해. 1학년 올라오자마자 학교에서 뭐 하죠? 희망 분야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희망 분야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좋은지, 왜 지원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아예 받아요. 그게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그 다음 5월 9일에 나온 겁니다. 누가 유리할까?
밑에 좀 써놨거든요. 네. 이건 검색해 보셔도 나와요. 다음 혼란 속 고교학점제. 이건 실제로 인천에 있는 교사와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극단적인 아주 제목이 나와버렸죠. 그렇죠? 바로 이거는 6월 16일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교육부에 신고된 고교학점제 과목 개수는 236개예요. 엄청 많죠. 그 과목들은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되게 많죠. 그런데 말씀드리면 일반고는요, 여기서 거의 깔고 끝나요. 그리고 넘어가면 특목자사고가 까는 곳이 여기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사실은 특목자사고에서 깔던 전문교과라는 거를 일반고에도 깔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힘들어진 거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선 수능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학점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로 학교별로 선택 과목을 조사를 해왔어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은 학교는 못했고요. 계속 할 겁니다. 일단 노원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봉구, 강북구 다 넘어가서 조사를 하려고 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고1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만 달라지냐면 학점수만 다 달라져요. 교육부에서 권고한 건 44, 44, 44, 33, 33, 41, 41로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모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는 영어랑 국어에 뭐죠? 학점을 조금 덜어냈네요. 2학점이 아니라 4학점이 어디로 갔을까요? 나중에 선택으로 갈 거예요. 네, 선택 과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학점이죠? 20학점이죠. 그렇죠? 네. 20학점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거예요. 192학점 중에 20학점. 3학년 올라갔더니 또다시 20학점에 가까운 학점을 아이들은 선택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192학점 중에 아이들은 40학점의 선택권을 박탈당하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물론 이걸 선택 과목으로 넣어도 애들은 이걸 들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적힌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입시 체제 때문에 아이들은 선택 과목에서 뭘 들어야 될지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과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색깔이 좀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검정색은 일반 선택, 쉽게 말하면 수능 선택 과목이라고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 빨간색이 진로, 파란색이 융합입니다. 자, 물론 대학들은 얘기해요. 일반 선택 과목 안 듣고 진로만 융합, 진로랑 융합만 들어도 우린 안 좋아해. 왜냐면 일반 선택 과목은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과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로와 융합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대진고를 보면 그나마 괜찮은 과목이 뭐가 있나 라고 보면 고급 물리학 요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3학년으로 가보면 쭉 옆으로 가보면 여기 하나 고급 미적분이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걱정되는 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이죠. 진로와 융합 선택이죠. 그걸 왜 굳이 지정 과목으로 넣었을까? 아이들에게 선택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좀 지금 고1부터 내신에 대한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게 5등급 체제로 환산되는 과목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고3 아이들이 듣는 과학 2 과목들 있죠. 물리 2 하면은 원래 물리 2는 ABC로 나와요. 9등급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충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A를 받는 비율이 60%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고1 아이들은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라는 2개의 과목으로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 2 과목 다 5등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것마저도 5등급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자, 지금 아이들이 했던 것 중에 영미문학 읽기, 이거는 영어에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교학점제에서도 똑같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근데 국영수는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모두가 5등급으로 환산이 돼요. 그래서 고3 때까지 내신에서 허덕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걱정되는 게 과연 그럼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분명히 등급 산출을 하려면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가르칠까도 사실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 여기서 고급 미적분,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고급 생명과학이요? 국제관계 이해요? 네, 요 정도가 네, 나오는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많이 깔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대진역으로 가보면 학점수가 바뀐 게 눈에 보이시죠? 네, 앞에랑. 네. 그리고 2학년을 보면 여기도 어쩔 수 없이 네, 지정 과목을 넣었구나. 네, 그런데 대진여고를 보면 그나마 조금 칭찬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학교는 원래 이과 성향의 아이들이 많이 안 가죠. 네, 그런데 이제 유독 여기서 좀 이과 성향의 친구들이 많이 가는 데가 대진여고도 있고요. 그리고 청원여고가 사실은 되게 독보적이었어요. 네, 실제로 선택 과목을 하고 있을 때도 청원여고는 선덕고보다 깔리는 과목 공지된 게 더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 보시면 화학실험, 그 다음에 지구과학실험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이 두 가지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선덕고에 깔리는 과목, 네, 자사고에 깔리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왜 화학과 생명과학만 넣었을까? 물론 지구과학 실험도 있고요. 네,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물리학 실험도 있고요. 그런데 물리학 실험 같은 경우는 개설되지가 않겠죠. 네, 왜냐면 여학생들은 물리 선택을 거의 안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깔아놨구나. 되게 잘한 겁니다. 칭찬받을 만 하겠죠. 그리고 3학년으로 갔더니 깔리는 과목들을 봤더니 여기는 고급 미적분 또 넣어놨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네, 고급 지구과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고급 물리학까지 실험 과목과 고급 과목을 모두 넣었다. 웬만한 자사고급으로 선택 과목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100% 믿으면 안 되는 게 1차 조사를 하는 이유는 2학기 때 2번의 수정 기간이 있어요. 그 수정은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수정을 시킵니다. 네, 왜냐면 인원수 적은 과목들 폐강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폐강은 과연 몇 명부터 할까? 이것도 좀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고2, 고3 선택 과목 체제에서는 11명이 수강을 하면 개설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12명이 개설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9등급 과목이. 근데 그건 내신 산출이 안 돼요. 왜냐면 12명의 10%가 1.2명이죠. 네, 4%를 계산하기 힘들죠. 네, 그럼 고교학점제가 되면 몇 명부터냐? 5명부터입니다. 네, 근데 이게 개설할 수 있다지 학교에서 개설할 거다라고는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해볼까요? 고급 생명과학 같은 거 해볼까요? 이거는 진로 선택이에요. 실험 과목은 융합 선택이에요. 과학사회는 융합 선택 과목은 5등급으로 안 나옵니다. 네, 진로까지만 나와요. 그럼 고급 생명과학을 개설하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5명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과연 이 과목을 깔아줄까? 네, 고민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안 깝니다. 못 가는 게 맞죠. 왜냐면 5명 놓고 수업을 해야 돼요. 한 학기 동안. 그런데 더 힘든 건 선생님들은 과목을 맡는 순간 뭘 해야 되냐면 한 학기 평가 계획. 네, 그게 중간 기말, 그 다음에 수행 평가. 40%를 반영해야 되는. 네, 그 모든 계획을 짜야 되고 그거를 또 결제를 받아야 되고 실제로 시험 보고 나면 채점을 해야 되고 다 매겨야 되고 더 힘든 건 세트까지 써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안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학교에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랍을도 넣어봤습니다. 네.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네요. 사물 인터넷과 센서 제어. 네, 못 보던 과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네,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요거 하나 정도. 네, 그리고 넘어가 보면 여기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앞에 뭔가가 있을 겁니다. 네,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이거는 많이들 깝니다. 네, 많이들 까는데 사탐 과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사실 뭐 딱히 보이는 게 없네요. 음악과 미디어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안 듣겠죠. 네. 그럼 재연고 볼까요? 네. 재연고도 2학년 거 보면 좋습니다. 로봇과 공학 세계 이런 거는 이제 일반고에서 그래도 많이 깔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넘어와 보면은 뭐 창의공학 설계, 그 다음에 로봇 하드웨어 설계 이런 과목들 네, 지배적으로 어떤 이과 과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네, 3학년으로 갔더니 네, 그닥 막 메리트 있게 깔리는 건 잘 안 보이네요. 보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공지한 거예요. 공시. 교육부에 신고한 겁니다.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청원여고 보시면 네, 청원여고는 뭐가 깔리는지 볼까요? 뭐 여기는 예전만큼은 안 깔리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3학년으로 넘어가 보시면 네, 그런데 3학년 때는 다른 학교보다 머리를 썼죠. 그렇죠? 지정 과목 2개 나머지를 선택으로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실험 과목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실험 과목들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국제관계 이해라는 사탐 과목도 넣어놨고 그리고 또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아동 발달과 부모 네, 못 보던 과목들 네, 뭐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청원고도 보여드리면, 청원고는 2학년 때부터 뭔가 좀 세분화해놨다라는 게 눈에 보이지만, 그닥 딱히 메리트 있게 깔리는 게 모르겠는데, 여기는 항상 이걸 깔아요. 체육 전공할 애들. 기초체육 전공 실기라는 과목, 거기에다가 심화체육 전공 실기라는 과목까지 깔아서 체대 갈 애들도 많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보시면 조금 나아진다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런 선택 과목들을 학교에서 깐다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영신여고도 보시면, 지금 지배적인 건 다 이거죠. 지정 과목들이 계속 생기는구나. 그쵸? 그리고 영신여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음악 중점반도 있고, 그리고 예체능하는 여자애들이 많이 가는 학교다 보니까 그쪽으로 편성된 과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과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해성여고도 보시면 일단 저는 좀 빨간색과 파란색의 혼합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죠. 근데 3학년 때 그래도 많이 넣은 게 실험 과목들 넣었고요. 그쵸? 여학교에서 실험 과목을 넣었다.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 불암고도 갖고 와봤는데, 불암고도 봤더니 뭔가 딱히 막 메리트 있게 깔리는 건 잘 안 보인다. 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명고도 갖고 왔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화학 실험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은 딱히 보이는 게 없네요. 그쵸? 그리고 3학년으로 넘어가 보면 뭔가 좀 많아 보이죠? 그쵸?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어쨌든 이따가 뭐 마지막에 저희가 하는 수업에 대한 소개도 해드리겠지만 저희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는 자료들을 무제한으로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혜택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덕고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1학년 거 안 보여드리고 2학년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지정 과목이 없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선택을 해라.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별로 없어 보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아이들한테 선택하기에는 딱 좋게 깔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으로 가보면 나머지 과목들이 모두 깔려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선덕고가 이제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로 급부상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나마 이 학교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작년에 세화고랑 휘문고가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정시로 한 30명, 수시로 1명 이렇게 서울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도 메리트가 없었고요. 그래서 망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외대부고 하나 갖고 왔어요. 왜 아까 제가 외대부고가 대학을 잘 보낼까? 왜냐면 1학년 때 뭐가 없어요. 그리고 외대부고는 일단 인문계열, 자연계열, 국제계열 3개가 있죠. 그쵸? 그래서 언어에 대한 것도 되게 심화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요렇게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보면 이제 미쳤죠. 읽어보시면 못 들어본 과목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도 안 깔리는 과목들. 그리고 여기는 5명이건 6명이건 개설을 하겠죠. 그만큼 강사 풀도 넓고 많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자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보면 그냥 뭐 역학과 에너지 세특이 들어가 있는 아이와 역학과 에너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뭐가 있냐면 물리과제 연구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보면 과학기술 사회학, 과학사 및 과학철학, 말도 안 되는 과목들이 들어가고 있죠. 이런 과목들에서도 세특이 나온다. 그럼 그 친구는 당연히 서류평가가 좋겠죠. 그죠? 2학년이 이러면 3학년은 어떨까요? 3학년은 더 놀랍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과목들을 다 편성을 해주죠. AP라는 수업은 대학 과정의 수업을 원서로 배우는 그 과목까지도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끔 대표적인 학교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5등급 나온 친구도 작년에 성균관대를 붙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으로 더 좋은 건 뭐냐면 학교에서 하는 활동의 차이예요. 자, 우리 아이들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1학년과 학생부 때 보시면 자율자치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 여기를 보시면 대부분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 위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유니크하거나 메리트 있는 게 많지 않죠. 요즘엔 그래도 이제 무슨 뭐 영재학급반처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심화반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경쟁력에선 조금 떨어진다. 왜냐면
외대국어만 놓고 보면, 그리고 사실 이런 과목들이 더 있습니다, 뒤에. 더 들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기숙이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그리고 주말까지도 모든 활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모두 학생부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ET라는 이건 뭐냐면 그냥 말씀드리면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디베이트, 논술, 구술, 각종 외국어 인증 대비 과목별 AP, SAT, 그 다음에 자연과학, 심화탐구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실제로 탐구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하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부에 녹여지면,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탐구 보고서가 작년에 합격했던 그 친구는 1, 2학년, 3학년 때 썼던 탐구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25페이지 이상. 예전으로 말하면 소논문 형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이라든지 싱크탱크 얼티메이텀이라는 이런 활동들은 그냥 한 학기 동안 탐구해 그걸 보고서로 제출해 이런 활동이에요. 그리고 학술 발표회처럼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대국어랑 하나고가 그렇게 서울대를 많이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역량 세 가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게 아이들의 학생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저기 앉아 계신 분들 계셨잖아요. 꼭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세요.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 자료를 조금 편집해서 필요한 자료만 아마 문자를 드릴 겁니다. 문자를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발송해 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단 세특 수업은 지금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세특 수업은 뭐냐면 아이들 학교에 제출해야 될 수행평가 자료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추가 자료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업은 뭐 일반고에 맞춰진 수업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학생부 관리를 해주고 있는 학교가 상산고랑 북일고랑 그 다음에 현대청운고, 그 다음에 국제고는 동탄국제고, 서울국제고, 고양국제고 다니는 친구들의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기본 모토로 삼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은 독서 선정, 그리고 독서 연계한 탐구 보고서 쓰기. 이게 저희 수업의 관건이고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으냐? 저번에 5월 달에 수업 들은 친구가, 그 친구는 이제 자기가 쓴 걸 나중에 추가 비용을 내고 첨삭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6월 말에 나온 수행평가를 그걸로 대체해서 바로 내버렸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요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평가자가 학생부에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교과활동, 비교과활동인데 교과활동은 세특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평가라고 하면 세특을 포함하셔야 돼요. 비교과활동은 창체, 나머지 활동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의 역량을 보고자 합니다. 그 역량은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 분석, 비판, 논리, 사고, 문제 해결, 그리고 전공, 수학 역량까지를 봅니다. 이 수학은 저희가 배우는 그 수학이 아니겠죠. 또 드릴게요. 찍지 마세요. 괜히 저 걸리잖아요. 일부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잠깐 한번 빠르게 읽어보세요. 우리 아이 세특이 이렇게 적혀 있다면 나중에 개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세특 중에 하나입니다. 언뜻 보면 그래도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네. 애들 질문도 받아주고 잘했네. 라고 보이시지만 그냥 활동만 나열한 거죠. 단순 나열이죠. 그러면 조금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DNA와 RNA 차이에 대한 수업 과정에서 mRNA 치료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치료제를 주제로 탐구했다. 너무 좋네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단순히 인터넷 서치한 내용이구나. 네가 탐구한 건 없구나. 이게 세특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단순히 찾은 걸 넣었다로 끝나면 그게 세특에 적히는 순간 학교에서는 있어 보이죠. 분명히 있어 보일 겁니다. 이 정도 쓰면. 그런데 실제로 평가할 때는 뭐야 이건 그냥 찾아서 넣은 거잖아. 네가 탐구한 내용은 없잖아.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탐구 과정이 드러나야 되는데 호기심이라는 게 출발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사고의 흐름이 녹여져 있어야 한다. 라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볼까요? 자, 국어 시간에 문학과 매체라는 수업. 지금 교과 과정 바뀌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진달래 꽃,
이라는 걸 기존의 인쇄 매체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서 네,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라고 쓰여지면 학습한 내용만 기록이 된 거죠. 아이가 한 게 없죠. 네, 그냥 너는 학교에서 시킨 것만 열심히 했구나. 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수행 평가만 열심히 했을 때예요. 네, 그럼 이거를 조금 이제 잘못 고쳐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그럼 이렇게 고칩니다. 뭐 여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분석한 다음에 뮤지컬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수용되니까 뮤지컬 배우의 역량에 대해 고민했다. 문학과 외체라는 수업에서 갑자기 뮤지컬 배우의 역량을 논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진로를 우겨넣기 하면 저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시면 돼요. 호기심 탐구. 호기심이 생겨야 되죠. 진달래꽃과 같은 형태의 다른 건 없을까? 네, 그래서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라는 걸 선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심화 탐구를 하는데 하나의 작품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른 문학작품의 변용 양상을 탐구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문학작품을 뮤지컬 형태로 변용하는 걸 시도한다. 네, 뮤지컬의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변용 시도를 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심화학습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죠. 그러면서 본인의 진로에 대한 자질을 갖추는 노력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나중에 받아서 꼭 보세요. 네, 그래서 결국엔 수업 시간에 한 내용, 그 다음 실생활과 적용돼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데 그냥 탐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심화 탐구까지 갈 수 있어야 좋은 세특을 마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중에 받아서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혹시 지금 몇 시 정도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읽어보세요. 좀 만들긴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네, 이렇게 해서 뭐 현금 결제 할인, 카드 결제 시 부가세 별도 어떤 걸 선택할까? 거기서 나오는 거 결국엔 프레이밍 효과라는 걸로 작성을 하는데 아이들이 잘못 작성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가지고 만든 다음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완벽한 걸 만들어야 된다. 네, 라는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면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빨간 건 아니고요. 빨간 건 이제 어디에 호기심, 어디에 탐구가 들어갔느냐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면 여러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 및 적용을 통해 심화학습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됐다. 아이의 학업적인 태도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합리적 선택을 위한 고려 요소에 대한 학습 후 배운 거죠. 수업 시간에. 그 다음 뭡니까? 호기심이 나옵니다. 현금 할인, 카드 부가세 별도 상황에서 대중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궁금해요. 궁금했다면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활동을 하네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하죠? 계속 궁금하죠? 그래서 책을 읽는 과정도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심화 탐구까지 해서 프레이밍 효과라는 걸 집어넣고 끝납니다. 네, 이런 완성도 있는 세특이 어디서 나오느냐? 대부분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서 나오는 세특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세특을 과연 선생님들이 써주시느냐? 아니요. 네, 지금 제가 외고는 대일외고, 서울에서는 대일외고 명덕외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에 인천외고, 매초외고가 있거든요. 거기 아이들, 고3 애들 학생부를 봐주고 있는데, 요즘에 계속 카톡이 옵니다. 선생님, 저 세트 1500바이트 작성해 오래요. 네, 작성해준 걸 주는 게 아니고요. 작성해 오래요로 갑니다. 네, 대신에 선생님이 읽어봤을 때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넣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네, 그럼 저희는 뭘 할까요? 당연히 아이들이 했던 수행평가를 부르라고 하겠죠. 근데 그 수행평가마저도 질이 높겠죠. 외국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1500바이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고1, 원래는 세특 작성 요령이 바뀐 거 아시죠? 네, 지금 고2까지는 1학년 전체 세특을 국어 500자, 수학 500자, 영어 500자, 그 다음에 한국사 500자, 통과 500자, 통서 500자 써줬거든요. 근데 지금 고1부터는 1학기 세특 500자, 2학기 세특 500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감이 1학기 세특이 원래 8월 31일까지였어요. 마감이. 작성이 아니고요. 작성도 그래야 되고 마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효과를 낳아버렸죠. 네, 선생님들에게 너무 업무적인 과중이 실려버린 거죠.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사태가 나서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네. 행정예고가 나왔고요. 뭐냐면 쉬운 겁니다. 작성은 8월 31일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네,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기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당해 학년도 8월 31일까지 입력을 완료한다.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고등학교 1학기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당해 학년도에 8월 31일까지 작성을 마감한다 라고 돼 있었던 걸 이 부분을 생략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작성은 8월 31일까지 하되 수정은 1학년 말까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아이들은 1학기 세특을 완벽하게 해서 마감을 했어야 돼요. 네, 그럼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이 주나요? 아닙니다. 마감해놔야 돼요. 나중에 2학기 가서요 절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마감할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못 넣는다면 1학년 말에 그걸 추가 자료로 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수정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네,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의 학생부를 캡처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고 남녀공학이죠. 네, 내신이 3학년이거든요. 2학년 때까지 1.08등급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수의학과를 꿈꿉니다. 네, 그런데 1, 2학년 학생부를 보면서 제가 너무 화를 냈어요. 아이한테 낸 게 아니고 학교에다가요. 수의학에 대한 내용이 언급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도 아이가 스스로 한 활동이 없고 세특에서도 드러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3학년 1학기 학생부를 죄다 동물로 수의학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물론 우겨 넣기를 하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엮어가는 걸로 모든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건국대 수의학과를 쓸 겁니다. 내신에서 밀리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대는 고민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서울대 수의학을 쓰기에는 1, 2학년 서류가 너무 부실하죠. 그죠? 그래서 서울대 직윤을 쓰되 추천서 나오니까요. 대신에 생명공학 쪽으로 써보자. 네, 그렇게 지금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3.36등급. 몇 학교예요? 3.36이면, 그리고 얘는 인천입니다. 네,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성취도가 제일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네. 여기서 3.36이면요, 나는 인서울 생각도 못해. 네. 그리고 거기는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무조건 2점대 초반만 나오면, 야, 인하 됐어, 인천 됐어, 이러고 있어요. 네. 2점대 초반이면은 중경외시를 도전해야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본인의 진로가 잘 녹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인서울 전략을 세울 겁니다. 네. 그게 바로 학생부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네, 모든 걸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원래 개인정보는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오늘은 다 드릴 거예요. 오신 분들만, 네, 영상으로 시청할게요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못 드려요. 네, 오신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오늘 너무 덥죠? 32도였대요. 저는 지금도 이 몸 안으로 땀이 막 흐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드릴 겁니다. 엄청 많아요, 내용이. 네, 너무 많아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세특 수업은 뭐냐면 오늘 나눠드린 거에 있습니다. 일단 날짜는 7월 7일하고 10일. 네,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5시하고 7시 타임에 있습니다. 수업은 1시간 반 동안 진행하고요. 그 1시간 반 동안 뭘 하냐면 아이의 진로에 맞는 책을 선정하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 책 선정 어디서 하나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네, 그냥 네이버에서 찾아요. 아니면 GPT한테 물어봅니다. GPT한테 물어보죠. 생명과학 추천 도서 해줘, 뭐 5개 해줘.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안 나오는 책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뉴스를 또 봤는데, GPT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 네, 과연, 네, 어떤, 안 좋은 효과가 있을까? 네,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에세이 쓰기를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GPT를 쓴 친구, 그 다음에 그냥 구글만 쓴 친구, 그 다음에 스스로 한 친구, 네, 누가 가장 효율이 높았을까요? 네, 그냥 스스로 쓴 친구. 네, GPT를 이용한 친구들은 네, 물론 결과물도 그 친구들보다 안 좋았고요. 그리고 그걸 하지 말고 나중에 너희가 스스로 해봐 라고 했을 때 그 역량이 매우 떨어지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쓰라고 합니다. 저도 쓰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비서 같은 느낌으로 쓰라 그래요. 네, 너가 모르는 영역, 빨리 찾아야 되는 걸 찾아주는 역할이지 그걸 그대로 쓰면 너는 바보가 돼. 그래서 아이들이 1시간 반 동안 책 선정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책 선정은 제가 파일을 줍니다. 엑셀 파일로 된 거고요. 거기에 보면 한 700권 정도? 네, 영역별로, 과별로, 분야별로 모두 독서가 있어요. 거기서 선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기 안 합니다. 아시겠지만 책 읽을 시간 없죠.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서 빠르게 그 책에 대한 내용만 블로깅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주제 선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 안 될 때는 그때는 GPT나 AI를 쓰셔도 돼요. 네,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 몇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만 뽑아줘.
구체적으로 딥하게 물어보면 찾아주는 자료의 질은 되게 좋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주제를 잡고 탐구 보고서를 씁니다. 쓰는 양식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공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써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네, 대부분 제가 왜 2시간 텀으로 만들었냐면 1시간 반만 하기에는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 30분 더 쓰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완성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스스로 나머지를 더 채우면 돼요. 네, 그리고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학생부 연간 관리, 뭐 6개월 관리 이런 걸 왜 하냐면 뉴스에도 나왔어요. 대치동에서 뭐 저도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대치동은 6개월 관리 받으면 한 700만 원 낸대요. 네, 그렇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 6개월 관리가 뭐냐면 수행평가 다 도와줘요. 네, 나중에 세특 작성 다 도와줘요. 그런데 그거를 100%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이한테 만들어와. 그럼 그거를 뭐 코멘트를 달아주거나 아니면 필요한 자료만 던져주거나 네, 그런 식으로 끝나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수행평가를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 시간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영리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아이들한테 책 선정부터 쓰는 것까지 무조건 3시간 안으로 끝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수업을 듣는 친구가 책을 선정하고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너무 적죠. 네, 근데 2시간 안에 책 선정하고 쓰는 거 어려워요. 네, 그래서 흐름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쓰고 나서 선생님 저는 이거 A4 용지 2페이지를 글로 써서 채워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저 집에 가서 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이 수행이에요. 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첨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첨삭은 하루 만에 해주기는 힘듭니다. 네, 왜냐면 저희도 그날 스케줄을 다 짜놓겠죠. 이미 첨삭할 양을 정해놓고 하거든요. 네, 근데 부탁을 하길래 조금 첨삭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첨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목차를 만들어요. 목차를 만드는 이유는 학교에서 보고서를 내라고 할 수도 있지만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목차를 주는 이유는 이대로 슬라이드를 만들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탐구 보고서를 써놓는 걸 기본으로 하는 친구들은 PPT 만들 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 한쪽 3분의 1 되는 걸 이제 제가 첨삭을 하면 네,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자료를 엄청